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말 내내 이 화재 소식에 눈과 귀를 기울이셨을 겁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지난 금요일 정말로 긴급하게 이 화재와 관련된 뉴스 속보 현장 연결해서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렸는데 고성뿐만 아니라 강릉에서도 서울에서도 대구에서도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먼저 이번 강원도 산불 화마가 키고 간 그 흔적을 좀 저 위성에서도 촬영을 좀 해봤는데 그 사진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지금 보시면 아리랑 3호 위성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적외선으로 처리를 해봤더니 까맣게 탄 부분이 정말로 말 그대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이 까맣게 잿더미로 변해버린 우리의 산야입니다. 산야. 사실은 강원도에 얼마나 저 산맥이 아름답고 공기도 좋고 멋들어집니까? 20년, 30년, 100년 된 야생 소나무들이 많이 있고 야생동물들도 많이 살았던 우리의 강원도 저 산맥이 이렇게 까맣게 타들어간 사진들을 보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의 가슴도 함께 좀 까맣게 타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살고 계셨던 우리 고성 시민분들, 집을 잃어버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마련된 임시 숙소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지만 그분들의 마음은 정말로 더 까맣게 타들어갈 것 같습니다. 항공에서 저희가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집들도 잿더미가 돼 있고 산들도 잿더미가 돼 있고 우리 주민들이 살았던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새까맣게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 산불 후에 생태계 회복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개미들이 다시 돌아오려면 13년이 걸린다고 해요. 13년. 그리고 부엉이나 야생 조류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19년의 시간이 걸린다. 나무가 자라나려면 30년은 최소 걸린다. 야생 동물들, 멧돼지 같은 야생 동물, 고라니가 돌아오려면 35년이 걸리고요. 토양까지 완벽하게 회복이 되려면 무려 100년. 1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있어야 다시 아름다웠던 우리의 강산이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말 내내 강원도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산불이 일었습니다. 그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인왕사도 전소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강릉에서도 산불이 일었고요. 대구에서도 이렇게 산불이 일었습니다. 주말 내내 계속돼서 산불이 발생해서 재산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기가 상당히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 그리고 화재 피해에 여러분들 각별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화 대변인. 네.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주말 내내. 그러니까요. 지금 그 4월 달 들어서 특히 바람도 많이 불고 요즘 굉장히 건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저기 전국에서 산불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저런 뉴스 보면서 이제 하나는 그 우리 제복 입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소방관 그다음에 구조에 전념하고 계시는 경찰관들 이런 분들한테 되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실은 왜 저렇게 밤마다 일어나는 불에 대해서 우리가 속수무책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야간 소방 헬기 도입하는데 250억 든다고 하더라고요. 예. 250억 든다고 하는데 작년부터 각 지자체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한두 대만이라도 꼭 해달라고 그러는데 맨날 그 국회에서 의결이 안 되고 부결이 되어 왔는데 그동안 우리 딴 사업하면서 한 1,000억씩 몇 조씩 이렇게 써왔는데 과연 저렇게 매년 있을 수밖에 없는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저렇게 소극적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이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 좀 줄여가지고 250억밖에 안 되는 야간 헬기 좀 많이 좀 도입해서 저렇게 낮에는 그 산에 올라가서 그나마라도 끌 수도 있지만 밤에 속수무책인 저런 상황 앞으로는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번에 보니까 평택에서 떴던 미군 헬기는 한 대씩 해가지고 야간에도 그 물을 수천수씩 길러갖고 그 소방 방제 작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보면서 우리도 좀 빨리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리고 빨리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화재에 대응하는 모습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그리고 속초시장의 모습이 묘하게 배조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잘했고 한 분의 대응에는 조금 미숙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낙연 총리의 수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수첩이길래?
자, 바로 이건데 현근택 대변인. 네. 우리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깨알 메모로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만큼 메모를 많이 했다는 건 또 밑에 직원들에게 그만큼 또 깨알 지시를 많이 한다는 맞습니다. 거라서 예. 밑에 직원 빼고는 모두 다 좋아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요 수첩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깨알같이 이 화재에 대해서 복구 지원해야 된다, 잔불 진화해야 된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적어놓은 수첩이 공개가 됐어요. 그렇죠. 이분이 어쨌든 뭐 언론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셨죠. 그러니까 기자분들의 어쨌든 이 평소에 일하는 걸 보시면 항상 들고 다닙니다. 들고 다니면서 바로바로 메모를 하는데 같이 일했던 이분이 이제 우리 당 대변인도 오래 하셨거든요. 예. 이때 공보국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꼼꼼하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브리핑하기 전에 출력을 하거든요. 그럼 출력하고 나서도 본인이 다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글자 하나하나 체크한다는 예.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기자 생활 오래 하고 이래서 그런데 지금 보면은 현장에서 저 수첩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도 보면 말투도 예. 할머니들한테 뭐 이렇게 하시죠, 저렇게 하시죠, 얘기하는 거에서 굉장히 이제 뭐 기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광역지사 이렇게 하시면서 이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부분에서 좀 타고났다. 그리고 언론 활동을 오래 하셔서 핵심과 쟁점 그리고 해야 될 말, 뭐 아니면 그런 용어 같은 걸 정확하게 구사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보국 일하시는 분들은 힘들었다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 이 총리가 쓰던 수첩과 사실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수첩이 상당히 좀 비슷한 수첩인데 이낙연 총리도 기자 출신이잖아요. 저 수첩의 밑에는 좀 잘려 있는데 보면은 이거 제가 실제로 쓰던 수첩인데 이 수첩에 이렇게 깨알같이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밑에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동아일보 로고도 이제 새겨져 있고 제가 당시에 뭐 1시에 국회를 가고 뭐 5시에 현장 취재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직도 이낙연 총리가 이 동아일보 로고가 새겨져 있는 수첩을 써가지고 일각에서는 또 이낙연 총리가 또 너무 동아일보 출신인 거 티내는 거 아니냐라는 또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낙연 총리가 사용한 저 수첩은 밑에 채널A.com으로 돼 있어요. 채널A.com. 네, 동아일보가 아니라. 조금 아쉬운 건 김진의 돌직구 로고가 들어갔으면 예. 더 좋을 뻔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첩을 제작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지시하는 장면도 화제가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향후에 우리가 해야 될 여러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토대로서의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문을 내서 대통령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단 시일 내에 복구를 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